안녕하세요. 상상스퀘어의 김지연 이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OT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화면이 되게 많이 띄어져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두리번 두리번 할 건데, 화면도 좀 켜주세요. 제가 잘 보지는 못하지만, 중간중간 혼자 이제 대본이랑 PPT 보다가 한 번씩 확인할게요. 그러면, 나가셨나? 집중하고 계신가 확인하면서 제가 그 톤을 잘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준비했는데 원래 제가 10분만 한다 했거든요. 근데 PPT가 50장이나 되더라고요. 30분 안에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알찹니다. 하지만 또 거의 인증 사진이 많아가지고 이제 너무 어려운 내용이나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 관리 고민 공유부터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시간 관리 방해를 이제 김주현 이사와 함께하는 막 이렇게 거창하게 했는데 그 클래스 함께 하려고 그렇게 이름을 적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슬래시 하고 시간 관리 고민 이런 명령어를 이제 넣었거든요. 그 방에만. 그래서 고민을 남겨주시면 이제 제가 답변을 해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읽어드리면 나나리님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고 저녁 미팅도 있는 직군이라 루틴이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놀랍게도 일정치 않아서 고민이잖아요. 일정해서 또 고민인 분이 있습니다. 리하 요리님. 매 루틴이 고정적이어서 자유롭지 못해서 목표 달성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셨고, 또 자리에 앉으면 휴대폰을 자꾸 하고 싶음. 이런 분도 있고, 효율을 높이고 싶으신 분. 자꾸 놀고 싶어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다 고민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하고 싶은 것,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일상 스케줄이 고정적이지 않아서 고민이에요. 업무 효율을 높여서 나의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싶어요. 안 쓰고 싶다, 귀찮다, 하기 싫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죠? 얼굴을 잠깐 확인. 그리고 시간 남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이 몰아치는 날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까? 목표 설정에 대한 딜레마,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 중에 하나는 포함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다 해결되실 것 같은데, 고민 슬래시 통해서 추가 고민도 남겨주시면 틈틈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고민들의 문제는 제 생각에는 그 첫 단추가 제대로 안 끼워져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법보다는 자꾸 방법을 알려고 하는데 방향을 먼저 그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시간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서인데요. 그럼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느냐? 미래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그려봐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렵죠. 미래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근데 목표는 또 어떻게 세워?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미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미래를 한번 상상을 해줘라고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어쨌든 그 미래 모습은 어떤 성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취라고 하면, 자격증을 딴다거나, 시험에 합격한다거나, 뭐 마라톤 완주하기, 뭐 이렇게 데드라인이 있는 이런 목표들이 있고, 또 본질적인 부분은 좋은 엄마, 좋은 남편, 건강한 사람,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목표는 딱 하다가 아니라, 둘 다가 될 수 있어요. 목표가 데드라인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좋은 엄마이면서도 일도 잘하고 싶고, 아니면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이고 싶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합격도 하고 싶고, 그렇게 우리가 목표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할 일들이 많아지고, 시간 관리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제가 챗GPT한테 한번 적어보라고 했어요. 이 장면을. 그래서 읽어볼게요. 나는 5년 뒤에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조용한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출근하지 않고도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단순하게 성공하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어떤 장면을. 내가 원하는 미래의 장면을 그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평범한 하루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5년 뒤에 이렇게 목표를 세웠다는 것은
지금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게 힘든 사람일 수 있겠죠? 그래서 생활 패턴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데 이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굉장히 여유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겠구나. 그리고 조용한 집에서라고 이제 강조한 거는 지금은 조용하지 않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용한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 이런 의미도 되고, 출근하지 않고도라고 하면 지금은 출근하지 않지만, 퇴사가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고 싶다면, 일단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알아봐야 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수준의 전문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지 이렇게 알아보고 노력해야 되는 거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내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본다는 게 이런 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세 가지 우선순위를 적어보면, 이직, 이직을 하면, 이직과 이사와 아침형 인간 되기. 세 가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직은 이제 구체적으로 할 일들이 나올 거예요. 하고 싶었던 거 해보기, 취미를 찾아서 전문적인 지식 쌓기, 커리어 알아보기, 뭐 준비가 되었을 때 퇴사하기, 뭐 이런 게 있고, 이사가 목표라면 가고 싶은 동네 찾고 필요한 자금을 알아보고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고민을 해보고 집 찾아보고 이사 준비하기 이런 게 될 것이고요.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일찍 자는 연습이 필요하고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 이유를 만들고 미라클 모닝 챌린지도 해보고 아침에 할 일을 뭘 할지 이제 독서, 뭐 영어, 공부, 글쓰기 뭐 등등등 자기가 할 일들을 뭘 할지를 정해야겠죠. 이렇게 퓨처 셀프를 그린 다음에는 미래 내가 되기 위한 우선순위 세 가지를 정해요. 너무 많으면 또 이제 이도저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 가지가 넘지 않도록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우선순위 세 가지가 이 정도예요. 건강, 가족, 자기계발. 근데 이게 이제 또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뭘 할지가 나오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자기계발 중에서도 이걸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는 뭐가 필요한지, 뭐가 맞는지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해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고민 중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슈퍼토끼님, 일본어 공부가 계속 하고 싶었는데, 듀얼 브레인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상상당 관련된 글과 강의를 들으니, 영어를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조바심이 들어요. 영어 공부가 우선이어야 하겠지요. 일본어 공부보다도 요요,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영어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 이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주입된 생각이잖아요. 본인이 일본어 공부하고 싶으면 일본어 공부하시는 게 맞겠죠? 예쁜 사과님, 계획을 줄이려고 했는데 여기 오니까 또 욕심이 생기네요. 영어랑 독서 꼭 해야겠죠? 자격증 시험 보려는데 보고 나서 해도 될까요? 아니면 계속 병행하는 게 나을까요? 이거를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 본인이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계획을 줄이려고 했다면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획을 줄이고 집중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뭔가 이렇게 누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격증 시험을 그러니까 영어랑 독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자격증 시험이 중요하다면 여기 집중하고 영어 독서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이건 장기 플랜으로. 사랑이님, 아무리 시간 관리한다 해도 시간의 주도력을 못 찾고 여유 없는 삶에 대해 시간 관리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이 많아 제 체력 대비 할 일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지 이렇게 저렇게 봐도 할 일 소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도전으로 보고 해야 할 일인지 어디부터 내려놔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오늘 저희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거를 다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시간 관리의 핵심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 관리 그리고 우선순위 정하기예요. 저 우선순위에 집중하려면 뭘 해야 하냐면 할 것들을 자꾸 쌓는 게 아니라 뭘 하지 말아야 될지 거절하기와 가지치기를 잘 하셔야 돼요. 거절과 가지치기를 잘 하려면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되고 내가 가진 자원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자원이 뭐죠? 시간이죠. 그럼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내가 보내는 시간에 대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지, 이건 알겠어.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게 어렵다면 그 사람은 본인이 가진 시간보다 많은 걸 하려고 해서 실패하게 되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2시간, 3시간밖에 없는데 자꾸 10시간짜리를 하려고 하니까 열심히 살면서도 항상 실패감, 죄책감, 이런 것들로, 이런 마음이 항상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가진 자원을 잘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기록을 하셔야 합니다. 퓨처 셀프가 구체적으로 그려졌고, 우선순위 세 가지가 정해졌고, 이제 할 일들이 정리가 됐다면, 그걸 언제 어떻게 할지, 그게 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시간부터 파악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클래스에 2주는 적어보셔야 된다. 그래서 숙제를 내드렸는데, 충분하게 한다면 한 달 정도 기록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파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적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이 솔직하게가 핵심입니다. 솔직하게. 왜냐하면, 부족한 내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시간은 이렇게 쓰고 있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거기 안에 유튜브 보는 시간, 멍 때리는 시간, 뭐 쇼츠 보는 시간, 뭐 그런 시간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자꾸 외면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쓰는 시간과 생각하는 시간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메타인지 높이기 위해서 기록을 솔직하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은 나를 위한 거니까, 솔직하게 적자. 그래서 몇 분 솔직하게 적으시는, 열심히 쓰시는 분들의 다이어리를 가지고 왔어요. 이건 올해 자료는 아니고 작년 자료인데요. 어, 여기 보시면 뒹굴뒹굴이라고 써 있죠. 뒹굴뒹굴 하신 시간도 그냥 솔직하게 적는 거예요. 다음 분은 여기 멍이라고 써 있는데, 멍 때린 시간. 이렇게 적으시고, 또 다음 분은 시간을 헤프게 썼다. 고삐가 풀렸다.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썼으면 그렇게 쓰는 거예요. 또, 이분은 출근이라고 썼는데, 나가기 싫은 이 마음이 느껴지죠. 이런 부분들, 자기와의 대화라고 생각하고, 어, 적다 보면 나에 대해서 몰랐던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고 또 생각보다 또 열심히 살았던 것도 보여서 나를 또 이제 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기록이 끝났다면 쓴 기록을 바탕으로 내가 쓴 시간을 관찰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히 소개드리면 이제 여기서 고정 시간과 가용 시간 개념이 나옵니다. 고정 시간은 내가 일상생활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생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 일하는 시간, 씻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아이들 뭐 숙제 돌봐주는 시간 등등등. 이게 반복적으로, 어, 반복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쓰는 모든 시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용 시간은 24시간 중에 고정 시간을 뺀 나머지가 됩니다. 왜 고정 과용 시간을 봐야 하냐면 이 고정 시간은 관리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간 관리해야 돼. 그럼 24시간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는 어차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는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애들이고 이 가용 시간에 내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가용 시간을 파악한 시간에 내가 할 일들을 넣는 거예요. 제가 인터뷰를 되게 많은 분들 했거든요. PDS 잘 쓰시는 분들을. 근데 특히 기억에 남았던 분이 이지은 님이 있습니다. 이지은 님이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분은 이 가용 시간을 미래 시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시간을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을 보는 건데, 이분도 저처럼 워킹맘이셨는데, 저는 가용 시간을 이제 일주일 단위로 20시간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된 적이 몇 번 없어요. 두 번인가밖에 없어요. 그러면 20시간이면 하루에 2시간씩 5일을 평일을 하고 주말에 5시간씩 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은님은 30시간을 목표로 했었나? 그런데 이제 40시간을 목표로 한다고 했었나? 막 그랬어요. 그래서, 와,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감탄을 했었는데, 사실 가용 시간 이코로 미래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가용 시간을 미래 시간으로 이코로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물론 이게 안 돼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20시간 된 적이 거의 없다 했잖아요. 멍 때리는 시간, 그냥 뭐, 그냥 어떻게 시간이 간지 모르겠는데, 내 계산상으로는 분명 20시간 나와야 되는데, 안 되는 날이 많아요. 어영부영하면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 고정시간, 가용시간을 굉장히 잘 활용하면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쓰라고 설득을 하려면 정말 효과가 검증이 돼야 되는데 하고서 작년에 1월에 PDS 단톡방에서 고정시간, 가용시간 구분하는 챌린지 했었거든요. 그때 했던 분들의 인증사진과 설문한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챌린지 하면 공통적인 부분이 이렇게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낭비되는 시간이 많았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분은 이렇게 불필요한 생활 시간을 줄이고 생활 시간이란 건 정리하고 집안일하는 거. 그래서 수면 시간을 늘리면서 수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아신 거죠? 수면 시간을 늘리면서 시간을 활용한다. 그리고 다음 분은 이거는 이제 챌린지 할 거예요. 시간 관리 단톡방에서. 그리고 다른 분들도 상상단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챌린지 보실 수 있어요. 이분은 가용 시간 활용, 새벽 시간에는 개인 시간으로 사용하자. 업무하지 말고 책과 영어 등 하자. 수면 시간 일정하게 하기 위해 취침 기상 시간 일정하게 하자. 밤늦게 일, 폰 금지하고 줄이기. 업무 시간 집중해서 일찍 마무리하고 퇴근 후 귀가 전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 인사이트가 나와요. 자기 시간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시간을 쓰고 있고,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다. 다음 페이지 보면, 이분은 일주일 중 14시간 20분을 포트폴리오 관리에 쓸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나 봐요. 그래서 전에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나온 거죠. 그리고 다음 분 보시면, 이분도 열심히 적어주셨는데, 종합적으로 SNS를 어떻게, 즉 스마트폰을 얼마나 잘 제어하느냐가 시간 활용의 핵심이다. 또 다음 분, 이분은 가용 시간을 적극 활용해 독서, 논문, 영어 공부를 잘 분배하여 올해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룰 것이다. 또한 반성을 통해 나를 발전적이고 자신감을 갖고 모든 일을 추진하여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다짐까지 적어주시고. 이분은 이렇게 몇 시간 이렇게 하자 이런 또 다짐을 해주셨고요. 음, 이분은 이제 남는 시간을 자기 개발을 위해 투자할 시간, 이제 이게 가용 시간에 대한 개념을 적어주셨고, 이분은 의외로 평일에 2.5에서 4시간 정도의 시간을 찾을 수 있었고, 사실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분은 이제 그래프까지 그리셔가지고, 어떻게 가용 시간 어떻게 활용해야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렇게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와닿으시죠? 한번 얼굴을 한번 다 듣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시간 관리는 거창한 계획보다는 계획이 아니라 이 작지만 확실한 실천을 위한 공간 만들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정한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루 중 남는 시간을 파악하고 그 시간을 미래를 위한 활동에 투자하는 것.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시간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증사진만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도 했어요. 그거를 신은미 매니저님이 진행해 주셨는데 정말 도움이 됐나 해서 봤더니 전반적 큰 인사이트 하나를 얻었습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도 시간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이번에 챌린지 한번 제대로 해보셔가지고 이런 패러다임이 한번 바뀌어 보시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심지어 PD 스타일을 쓰지 않는 분들도 이 고정시간, 가용시간에 대한 인식이 남아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용시간을 단순히 시간이 남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놓치고 있었던 시간이라는 자각이 생겨서 그 개념 자체가 시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가지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두 분의 사례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제 전화 인터뷰도 했어요. 이제 전화 인터뷰도 해보겠다 하신 분들 했는데, 이남형님 사례입니다. 챌린지를 통해 나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가용 시간이 꽤 많다고 인식을 하셨고, 그 시간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승진하셨고 정규직 전환까지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또 홍수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은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어머니셨는데 아이들이 어린이집 간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를 아이들과 무관한 자기만의 시간으로 설정을 해서 그 시간에 도서관에 가기 시작하셨대요. 근데 이게 아이들을 어린이집 가면 쉰다고 하고 그냥 뭐 드라마 보고 뭐 집안일하고 이렇게 보내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거든요. 거기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가 어려워요. 저도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의 시간을 가지고 운동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저의 과거에 돌아가서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분은 도서관 강좌 수강하고 이제 거기서 열심히 이제 하다 보니까 활동하시다 보니까 또 제안이 들어와서 그 수원 시민 기자, 도서관 보조 강사로 활동도 하시고 케이크 토퍼라는 걸 이제 제작하셔서 창업 아이디어까지 연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통 변화는 시간 부족에서 시간 선택으로 어떤 시간을 선택할 것인가,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이 된 거고, 고민으로 넘어간 거고요. 자기 효능감의 지속적인 향상,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지금 PDS 쓰지 않는다는 분들도 이렇게 얘기하신 거를 보고, 아,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께 해보시라고 저희가 설득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저희도 생겼습니다. 핵심 변화는 삶이 단순해진다는 거였어요. 그 여러 가지 활동, 뭔가 할 게 많아 보이는데 막 정신없이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단순한 삶, 그러니까 루틴이 좀 더 생활화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면 시간이 일정해지고 자기 개발 시간도 매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자기가 이걸 왜 하는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이거 중요한데 요즘에 이게 유행이래 뭐 이거 해야 돼 하더라도 나는 이거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생활 패턴을 찾는다. 다른 사람이 아침형 인간이고 되게 부러워 보이지만 나는 올빼미 그걸 해봐도 안 된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그러면 저녁 시간을 잘 활용해야겠다. 결국에는 자는 시간이 거의 비슷해요. 7시간, 8시간. 그래서 이게 이 타임라인이 앞에 있냐, 뒤에 있냐거든요. 그래서 저도 올빼미형 인간이기 때문에 올빼미형 인간 분들도, 어,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시간을 자기에 맞는 생활 패턴에 맞게 활용하셔서, 어,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때 도움이 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하루를 참고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상단에 들어가시면 다이어리들 인증하신 거 볼 수 있잖아요. 그잘 쓰시는 분들 보면 일상적인 루틴과 함께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참고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또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은, 여기 기상 아침 공부 초록색으로 이 가용 시간을 표시하셨어요. 그 아침 준비하는 거, 점심 시간, 이제 식사하는 시간 같은 건 노란색으로 하고, 빨간색은 업무이신 것 같고, 이제 자고 일어나서, 그리고 자기 전 시간을 활용하시네요. 그리고 다음 분, 이분은 여기에 R이라고 쓰여 있는 이 형광색, 노란색 형광색이 리딩인 것 같아요. 독서 리딩.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자기가 몇 시간 정도 쓰고 있는지 보면 모든 시간을 기록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만 트래킹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이분도 자고 일어나서 그리고 자기 전 시간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분, 이분도 이제 형광 노란색을 활용하셔서 이제 독서한 거, 뭐 12번, 13번, 자기만의 이제 그 리스트가 있겠죠? 이거를 모두 다 쓸 필요 없이 번호만 이렇게 쓰셔가지고 활용하고 계시고. 또 다음 분은 자기 개발을 이제 파란색, 이제 이분은 우선순위가 두 가지인가 봐요. 하나는 가족. 노란색은 가족, 파란색은 자기 개발. 그래서 두 가지 우선순위를 이제 트래킹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했는지.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3개월 시간이 되게 이 부분을 빼먹었네요. 어, 수- 다양한 우선순위 구분사를 보고 싶다면 여기 인증피드 가셔가지고 이제 구경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쓰시는 분들을 따라 하시면서 많이 발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보기도 하고, 따라서 해보기도 하고, 그냥 구경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 인증 피드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활용하시라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 네. 그래서 요약하면 네 가지 도장 깨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한다. 그리고 그 미래가 되기 위한 행동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행동을 언제, 얼마나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만 되면 다 한 거예요. 그 시간에 그 행동을 꾸준하게 하는 습관을 기른다. 그래서 핵심 목표는 가용 시간을 100% 미래 시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게 당연하다. 좀 그거를 포용하시면서 목표는 높게, 하지만, 나를 잘 열심히 했다고 토닥하시면서, 이걸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개월 후에 우리는 시간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시간을 선택하는 삶, 가용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삶,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실까요? 네. 저희 시간 관리 방에 벌써 답을 찾으신 분들이 있어서 또 가지고 왔습니다. 어, 라오픽스님, 맞나요? 이렇게 발음하는 게? 읽어드릴게요. 이번 클래스 강의 PDS 개론과 시간 낭비 챕터를 시청하면서 제 삶에서 제가 추구해야 할 바를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아 기뻤습니다. 일단 우선순위 세 가지를 실현 가능하고 측정할 수 있고 가시화된 목표로 구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분기를 실패한 이유는 하루에 너무 많은 것을 실천하려고 했던 욕심에 비롯됐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3분기에선 제가 하는 일을 좀 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정확하게 기록해서 메타인지를 높이고 피드백을 통해 좀 더 알찬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 너무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유애님, 올해 초 의지가 강해 욕심냈던 목표를 걷어내고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두 가지를 간추릴 수 있었습니다. 남은 하반기는 이 두 가지를 향해 달려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선순위 세 가지, 우선순위 두 가지 나왔죠? 우선순위만 하면 이제 그 시간, 어떻게 내 시간에 그걸 할 것인가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짧지만 충분히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3개월 동안 매니저님들이 여러 챌린지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심으로 함께 할 예정이니까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중에 한 1년 후에 저희가 시간이 지나서 추적 설문을 해볼 때 그때 참여하길 정말 잘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 FNQ가 조금 있습니다. 질문 네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가용 시간을 잘 활용하는 팁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직업도 다르고 다 이제 맥락과 뭐 생활 습관이 다 다르신데 세 가지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가용 시간이 잠자고 일어나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기 전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거의 아까도 보셨잖아요. 하이라이트 되어 있던 부분이 잠자고 일어나서 자기 전 시간. 거의 그 시간을 많이 활용하시고요. 또 일상생활 속에서 틈새 시간을 또 만들어서 활용하십니다. 특히 틈새 시간이 아니라 좀 이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시간까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출근할 때, 이제 사무실 올라갈 때 계단을 활용해서 운동을 하고, 또 이동 시간을 이용해서 영어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도 또 가용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에 맞는 생활 패턴을 찾아가면서 약속을 지키면 자존감도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꽉 채워서 빡세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이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꽉 채워서 빡세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클래스 중에 주간 계획이라고 그 내용으로 만든 게 있는데요. 어, 꽉 찬 완벽한 하루를 이제 복부 타듯이 사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었으면 그 다음날은 좀 쉬어줘야 되고 하루에도 24시간 안에도 휴식을 적절하게 구성을 해가지고 사셔야 돼요. 해야 할 일들로만 삶이 쌓여 있으면 이제 처음에는 아무리 좋았던 일들도 언젠가는 방전이 되고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휴식 시간을
고정 시간으로 빼서 나에게는 휴식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잘 관찰하시고 그 휴식 시간을 가용 시간으로 놓지 말고 고정 시간으로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계획한 대로 못 지키는데 어떡하죠? 시간표를 정확하게 지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 제가 최근에 유퀴즈에서 한 방송 작가님 출연한 영상을 봤는데요. 그분 아버지도 라디오 방송 작가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저게 힘든 직업이니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본인도 방송 작가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아버지가 이제 매일 생방송 대본을 작성하셔야 되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 하셨는데 엄살이라고 그때 아들은 생각했지만 이제 공황장애까지 아버지가 겪으셨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방송 전날 밤에 쓰러져서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가셨는데 또 병원에 누워서도 원고 쓰셔야 되니까 다음날 생방송이 있으니까 친구를 불러서 받아 적으라고 하고 이렇게 말로 원고를 쓰셨다는 이야기 에피소드를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것만 봐도 매일 7시 라이브 생방송에 맞춰서 뭔가를 하는 것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우리가 24시간을 어떻게 계획 안에 완벽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빡세게 그거를 실패감을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획은 계획이고 항상 바뀐다. 완벽하게 계획대로 살 수 없다는 거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질문. 그럼 어차피 못 지킬 건데 일주일 주간 개교 왜 필요한가요? 그럼에도 시간표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표를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더라도 시간표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내 삶의 틀을 바로잡기 위해서예요. 그 시간표가 있으면 접근이 달라지겠죠. 그 가용 시간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의 시간에 쓰는 방법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시간이 막상 생겼을 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허둥지둥하지 않고 진짜로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시간 관리는 완벽한 계획이 아니에요. 계획은 시간 관리의 시작일 뿐 방향을 정한 다음에 기록하고 중요한 우선순위에 시간을 투자하는 삶의 태도가 진짜 시간 관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만의 루틴으로 그리고 유연함으로 균형을 잡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죠. 저는 시간 관리 반이 아닌데 고정 가용 시간 찾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분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시간 관리 반에서 하는 챌린지는 다 상상단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앱에 가시면 여기에 챌린지 중에서 샵 시간 관리 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시간 관리 반 지금 하고 있는 챌린지예요. 그래서 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퓨처 셀프 챌린지 진행 중이라서 퓨처 셀프만 올라와 있고요. 같이 참여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일기를 제가 이제 그 인증 사진들을 보면서 한 분의 일기를 공유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어제보다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했고, 책도 몰입해서 읽었다. 스터디 카페에 가니 확실히 몰입이 잘 됐다. 역시 환경 설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이 부분이 참 좋죠? 혹시 이분 여기 계시면 제가 선물 드릴 테니까, 계실지 모르겠지만 1년 전 인증이라, 매니저님한테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인데요. 모든 분들이 3개월 동안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시기를 희망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